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와 금융 소식을 5분 만에 쉽게 요약해드리는 5분 경제와 금융입니다. 오늘은 세계 증시가 V자로 반등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증시의 급락이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분석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떨어진 증시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급반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급락 요인을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증시 급락의 첫 번째 요인으로는 1월 말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2월 달에 아시아, 3월 달엔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월에는 아시아가 위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3월에는 북미와 유럽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생산 활동과 외부 활동이 정지되면서 원유의 사용량이 급감하였습니다. 이 글로벌적으로 원유 소비는 미국이랑 중국이 가장 많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후 미국이랑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원유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원유의 수요는 60%는 약 이동 수요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기차 이런 거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설날이라고 불리우는 루나 뉴 이어 홀리데이에서 작년 대비 자동차는 87%, 기차는 83%, 비행기는 77%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수의 감소는 원유의 사용량을 급감을 시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생산량을 봤을 때 제일 큰 생산을 하고 있는 중국과 그 다음인 미국이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원유의 수요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원유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오펙과 오펙 플러스에서 오히려 원유 감산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원유 생산량을 오히려 더 늘려버리는 그로 인해서 원유 공급량이 급등하는 모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2위인 러시아와 3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의가 결렬이 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1월에 약 66불을 하던 브렌트유의 가격은 3월 초에는 30불 그리고 4월에는 마이너스 37불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1위 원유 생산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인데 오펙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 플러스의 수장인 러시아가 원유 감산 합의가 부결되면서 오히려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며 원유 가격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원유 생산의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셰일가스와 원유 산업의 위기로 위험이 전가되면서 미국 크레딧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셰일가스들이 생산 원가 대비 생산물인 정제유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며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는 이미 존재하는 유정의 경우 약 33불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고 있고요. 새로 개발하는 유정 같은 경우 약 48불에서 50불 정도의 생산 단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원유 가격 자체가 약 40불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 셰일가스 업체 같은 경우는 원유를 정제하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셰일 업체의 주가 가격 같은 경우는 최대 10분의 1 토막 난 기업도 있고 약 5분의 1 토막 난 기업도 있을 정도로 미국 셰일 기업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정크본드라고 불리우는 하이힐드 인덱스에 관련한 그래프랑 WTI 가격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WTI 가격이 급락하면서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원유 가격의 급락이 정크펀드들의 금리를 많이 올려줬다라는 거죠. 이런 정크펀드의 대부분의 구성은 셰일가스 같은 에너지 기업이 위주다 보니 이런 원유의 가격 하락이 정크펀드의 금리를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유 가격의 급락이 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하는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같은 나라에
주요 통화국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국가들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증시가 어떻게 해서 급반등하였는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미정부 연준의 핵폭탄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미국은 약 2.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조 정도 되는 돈을 재정정책으로 풀었는데요. 이는 공공의료, 개인, 대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지방정부 지원 등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돈이 나누어져 들어갔는데요. 이 중에서 보시면 캐시 페이먼트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재난지원금처럼 미국도 그런 지원금을 배포하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인 거죠. 이런 데 돈을 쓰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이런 재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업 청구 같은 것도 한번 좀 보여드려서 이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3월 둘째 주만 해도 28만 건에 해당했던 실업 청구 수당이 3월 넷째 주 들어 687만 건, 약 25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업률 자체도 완전 고용률이라고 불리우던 약 3.5%에서 14.7%까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실업률은 1982년 2차 오일 쇼크와 2009년 금융위기 직후인 실업률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연준 의장인 파월 같은 경우는 3월 들어가지고 기준금리를 0.5bp를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1%도 인하하면서 약 1.5%나 되는 기준금리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결국 제로금리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3월 23일 날의 경우에는 무지역 양적 완화를 선언을 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돈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리라고 제안을 하였으나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아직 마이너스 금리는 이르다, 그리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연준이 미국의 채권을 사주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미국 채권의 가격이 V자로 반등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일반 채권, 여기서 사준다는 채권은 원래 미국의 국채와 MBS, 모기지 담보의 채권이었는데요. 4월 초에는 정크펀드들까지 사준다고 하면서 또 한번 V자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감염자 증가세가 완화되었고 치료제 개발 가능성 기대감이 증가해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월 이후로 전체적으로 감염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가장 곽광받고 있는 치료제 렘데시비르, 최근에는 모더나와 같은 약품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주가에 이렇게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싸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이런 반등이 기술주 위주의 급등이 나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는 다우산업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산업지수에 비해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다우산업지수에 비해서 최신의 기술주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제는 파망,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구글이죠. 이런 파망이라고 불리우는 각 회사의 앞에 글자를 딴 그런 신조어인데요. 이런 회사들 위주로 급등을 하다 보니 다우 지수에 비해서 나스닥 지수가 더 높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보다 더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동학개미운동과 같은 대규모 개인 매수 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이유가 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규모인데요. 원래 약 30조 규모를 유지하고 있던 개미의 투자자 예탁금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증시에 개미의 자금들이 몰리면서 약 44조 정도 되는 투자자 예탁금이 모였습니다. 이는 증시가 급락할 때마다 개미의 대규모 매수세로 인해서 증시의 하락이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증시 급락의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생된 글로벌적 위기가 크레딧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었고,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가지고 현금을 선호하는 심리를 증대시켰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망할까봐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 모든 자산을 파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연준의 대규모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런 망할 거라는 위험에 대한 거를 진정시켜 주었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심리가 급속도로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싸져버린 그런 자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보는 기술주 위주로 반등을 해주면서 미국의 증시가 반등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도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으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급락한 증시가 V자 반등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